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. 장외투쟁 현장은 어땠는지,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대구에 동행한 의원들의 징계 문제,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, 당의 방향과 당내 내용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국민의힘 조강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저 어제 장외투쟁 얘기부터 해볼게요, 위원님. 혹시 예. 현장에 가셨나요? 주도 보십니까? 예, 다 걸었어요. 예, 저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네. 어떻습니까? 이제 자평을 한번 해보면 좀 아쉬웠습니까? 아니면 야 이거 이 정도면 성공인데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아쉬웠다, 성공했다는 평가 그 전에 예, 이 부분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. 예, 그게 뭐냐면 핵심은 예, 그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형사 사법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형사 사법 질서가 졸속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내에서의 그 투쟁을 했는데 숫자의 역부족으로 인한 계속해서 이제 숫자에 밀리는 의회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좀 더 호소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어제 그 도보 행진이 이루어진 것이죠.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의 형사사법 질서의 파괴가 견제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예. 도보 행진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의회 자체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의회도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예. 의회에서의 그 우리의 그 노력이 한계에 봉착됐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내대표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일이에요. 이 일이. 예. 원내대표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일이고 당에서 이제 협조하는 그런 어제 그 형식이었는데 예. 아무튼 조금 혼란스러운 예. 점은 있었죠. 결국 이제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. 수가 부족한 야당이 입법으로 못 막으니까 최후의 수단이 저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고 거기서도 안 먹히면은 장애로 나와서 대국민 여론조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입장이신 건 제가 알겠는데. 뭐 그렇죠. 그러면 그게 대국민 여론전이 성공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. 어제 보니까 이게 집회 신고가 미리 안 돼서 예. 뭐 구호도 못 외치고 예. 피켓도 못 들고 예. 그다음에 대통령직은 청와대 없잖아요. 국빈 방문 중이니까 예. 항의 소환 전달도 못 하고 그러면은 속된 말로 그냥 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에 걸어갔다 온 건데 예.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. 아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예,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죽하면 예, 눈물겨운 노력이죠. 어쨌든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예, 그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는 점점 더 그 무기력해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에요. 그 입장을 절박하게 예, 몸부림치면서 호소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,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자꾸 그 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. 이런저런 그 평가와 판단을 내린다면은 그건 좀 그 할 말이 없을 수 있죠. 그러나 그런 우리의 그 민주주의라는 질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. 선한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지지자들이 오잖아요. 뭐 장동국 대표 연호하는 거. 아니, 그건 당 대표가 떴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온리윤 이런 깃발도 있었어요. 오늘 저 서울신문 기사에 보니까 의원님 초선 김재섭 의원은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에 포착됐다. 김 의원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. 다른 중진 의원도 왜 우리가 국회에서 윤호개인 장동혁 집회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. 출정식에 참석한 80여 명 의원들 중 청와대 사랑채까지 도보행진을 마무리한 의원은 50명에 그쳤다. 결국 이제 그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서 오히려 이게 집회 원래 앞서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거 아니냐.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 아니냐. 이런 지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. 부정적 시각과 부정적 눈으로 본다면 예.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고 예.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런데
이게 그 장외 집회라는 것이 예. 그 질서 있게 통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뭐 그런 측면은 있죠. 아쉽죠. 예. 그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죠. 그런데 그 특정한 이 이제 인물들이 예. 그 현장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. 예. 그거 아쉬운 점이에요. 근데 최고 위원님 저 결국 뭐 장외투쟁도 중요하고 뭐 입법에 대한 문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이 제일 국민의힘에 바라는 거는 너희들은 윤 어게인이냐 윤 네버냐 이거거든요.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윤 어게인 세력들이 집회할 때마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뭐 아니에요? 어떤 입장을 예.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한 부분인데 예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전 예.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감정적 몰입이 과잉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이른바 감정적 윤어게인 몰입이. 세력들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에서의 감정적 몰입 예.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사실은 그 저희 당을 좀 어렵게 하고 있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당에서 지도부가 이성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? 정치 현상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요? 사실은. 그럼 계속 끌려가야 돼요? 아니 끌려가고 있는 건 없어요. 당 내에서 그렇게 보여서. 아니죠. 어제도 그거는 그런 거잖아요. 아니죠.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? 보는 것이지. 아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? 그럼요. 그렇게 보는 것이지. 예. 우리 당 내에서 예. 사실은 윤석열 그 이를테면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시 한번 그 되돌려 보자랄까. 예.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시 재평가해 보자 하는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위원님 이제 저 지도부도 답답하시긴 할 건데 장동국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절윤했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계속 그걸 주문하거든요. 이 불일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까? 언론이 시비를 거는 겁니까? 아니면 장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? 장 대표의 명확한 입장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. 우리 그래요? 당에서 예.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. 예. 뭐 그리고 그거야 뭐. 장동혁 대표는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그 찬성표를 던진 분이에요. 예. 다만 그 이것을 내란으로 확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도 좀 더 예. 헌정 질서에 질서 있는 퇴진을 질서 있는 뭐라 그럴까 관리 또는 질서 있는 저기 그 정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. 그래요? 정리가 됐는데 예. 그렇죠. 탈당하고 사실상 당에서 쫓아낸 셈이죠. 예. 그런데도 계속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절윤이니 뭐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예.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 예.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못마땅한 점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아직 우리 사회적으로 아. 그 상당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예. 그러니까 거부감 또는 분노 그다음에 그 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. 그러면은 자꾸. 언론의 해석과 과도한 문제 제기고 민감한 해석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우리 사회가 예. 예. 제가 최고위에서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합리적 이성과 그다음에 절제된 상식에 의해서 작동되기보다는 예. 지금은 감정 과도한 문제다? 감정 몰입에 의해서 예. 우리 사회를 극단적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된다라고 예. 저는 보고 있죠. 그 같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동국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도 한 얘기인데 태세 전환 이 필요성 언급한 거 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. 입장. 뭐 그런 그것도 조광한 최고위원 입장은 어떠세요? 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죠. 그거에 대해서는 예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예. 뭐 옛날에 예. 우리
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다가 예. 못했는데 어떤 발언인가요? 이겁니다. 이게 이거는 그럼 안 하신 발언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, 여기서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 신유 박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. 예. 이게 천주교에 대한 박해였죠. 그게 천주교를 갖다가 박해했다기보다는 정책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죠.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남양주 출신의 정약용 선생님 일가가 다 몰락을 하세요. 남양주 이게. 출신. 예. 제가 남양주 시장 했잖아요. 그럼요. 네.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때 이제 예. 그 이렇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국문장에 끌려가요.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추궁을 받아요. 천주교 신자냐 이렇게 추궁을 받을 때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찌 감히 위로 임금을 속일 수 있으며 아래로 형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?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 임금에게 거짓을 고해 충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형을 밀고 하여 천륜을 어기지도 않겠다. 이런 말이에요. 이거는 예. 약간 그러니까 정직과 의리를 이 상징하는 얘기인데 오, 그러면은 이게 이걸 해석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예. 어찌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입장에서 예. 국민들의 그 염려와 우려, 걱정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을 또는 우파 진영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당원들의 마음 또한 외면하거나 또 무시하기도 참 곤혹스럽다는 것이죠. 그 중간선에서 정치인으로서 처신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. 예. 막상 정치 현장에서 이 현실 정치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그 예. 압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.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예. 이 절박함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위원님, 네. 힘드신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네. 결론 내야 됩니다. 선거 3개월 남았어요. 결론 어느 쪽으로 내실 거예요? 결론은 그런 것이죠. 이제 이 사실 되게 곤혹스러운 점이고 어느 순간 예. 이게 이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느 태세 순간 전환의 시점? 시점이 있을 것. 태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예. 그 부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대두되는 시급한 문제는 예. 신독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.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신독재 시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될 텐데 예. 그러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글쎄 이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그래요?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. 이 부분이 우리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. 좀 더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유연하게 예. 해결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해보는 것이고 예. 다만 이 신독재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. 이번 지방선거를 그 헌정치 대 좀 새정치 예.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 대 이 좀 너무 그 이렇게 낡은 인물들 알겠습니다. 예. 그런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지금 또 당의 현안이 하나 생긴 게 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 동행한 의원들이 꽤 있어요. 이번 주말에 부산 가는데 또 동행할 것 같거든요. 의원들이. 징계 문제가 올라왔습니다. 몇몇 당협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했던데 조광훈 최고위원 입장은 어떠세요? 징계해야 되는 겁니까?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게 맞습니까? 정치를요. 예. 망원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. 예. 현미경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그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고 정치란 큰 현상을 보는 것인데 제가 보는 우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는 당을 망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을 결국은 참패를 했어요. 물론 그 책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그 당시 최전선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그런 책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전혀 없어요.
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당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오늘날의 참담한 당의 현상까지 만들어 왔죠. 근데 그분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윤리위는 결정을 내렸고 어쨌든 네. 제명 처분됐잖아요. 예. 제명 처분된 사람을 그 따라서 그 같이 동행하고 한다는 것은 천박한 패거리 정치 예. 그리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 강경파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이런 행위는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그 이를테면 지적에 예. 대해서 저는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럼 잘라야 된다. 네? 그럼 나머지 같이 가면 제가 보니까 우재준, 박정훈, 배현진 또 누구 있죠? 아니 이제 김경진 당협위원장, 뭐 김예지. 아니 다 그러니까 잘린다?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. 이러이러한 개파 활동과 예. 그다음에 굉장히 부적절한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예.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음. 지적을 했고 예. 그것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면 예. 그다음 판단은 윤리위에서 할 문제죠. 왜냐하면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예. 여러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. 한동훈 전 대표 다른 인터뷰 보니까 나는 당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당으로 돌아올 사람하고 시장 같이 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제명됐거나 예. 선거 때문에 탈당한 사람들이 예. 늘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본인은 당으로 돌아온다라고 주장을 해요. 못 그런데 들어옵니까? 예. 우리 당에 준 상처, 당원들한테 준 상처로 본다면 이분을 과연 우리 당이 예.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.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.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. 근데 예. 우리 당원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래요? 예. 그건 뭐 이렇게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나타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고슴도치예요. 이 고슴도치가 본인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될 대상과 알겠습니다. 본인이 그 거부해야 될 예. 대상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. 시간이 다 돼서 그 문제는 언젠가 확인해 볼 날이 오겠죠. 예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국민의힘의 조광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위원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